환경운동가도 전문가도 비건도 아니지만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으니까 비뚤어진 동그라미를 그리자. 안녕하세요. 비뚤어진 동그라미를 그리자의 맹구마입니다. 비뚤어진 동그라미를 그리자의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녹음을 하게 될 줄은 저 스스로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지금 제가 너무 놀랍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첫 번째 에피소드 녹음 후기를 짧게 나누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분에서 9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녹음 원본은 30분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을 길게 많이 할 줄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팟캐스트로 공유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세 번째로 녹음을 한 파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파일 이전에 한 번, 두 번 더 녹음을 한 파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은 그냥 제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제가 말솜씨가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내가 어설프게 하는구나 싶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도 짧은 대본을 준비해서 녹음을 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짧은 대본보다는 확실한 대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 하는 거 들어봤을 때 국어책 읽는 듯이 돼도 좀 더 견고하고 확실한 대본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갈아엎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나 발음 같은 거는 둘째 치고 에피소드 내용 흐름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이거를 업로드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이 파일을 삭제하거나 아예 업로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계획한 업로드에도 지장이 있고 나 자신에게 좋을 게 없다고 느껴져서 큰 용기를 내고 첫 번째 에피소드를 올렸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아니 그냥 그거 하나 올리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망설이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격상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지 않는 행동 중에 하나가 중간 결과물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저의 성격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듯이 너무 부족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업로드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정말 큰 용기였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환경 이슈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코코아와 원두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코코아 가격이 톤당 9,425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일 대비 112.4% 오른 거라고 하네요. 아라비카 커피 원두도 전년 대비 74.7% 올랐습니다. 다른 원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코코아와 원두 가격이 상승한 건 이상 기후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료값의 상승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식품업계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초콜릿과 커피의 가격이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리유저블 제품입니다. 리유저블 제품이 뭔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청취자를 위해 인터넷 사전에 리유저블 제품을 검색해봤습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는 리유저블 컵이 검색되는데 이게 정식 뜻풀이는 아니고 누리꾼 콩소님께서 적어놓은 뜻풀이입니다. 리유저블 컵, 순화어는 다회용 컵. 외관은 포장 구매용 종이컵과 같지만 재질이 특수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컵. 비록 누리꾼이 정의한 뜻풀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외관은 종이컵과 같지만 반영구적. 이 두 가지 표현이
리유저블 제품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외관은 일회용품과 비슷하지만 반영구적으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리유저블 제품입니다. 그래서 머그컵이나 매상용 컵은 리유저블 제품과 거리가 멀어요. 리유저블 제품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카페 리유저블 컵인 것 같아요. 리유저블 컵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디저트 3구입니다. 이제 찾아보니 디저트 3구에선 리유저블 컵이 아니라 리유저블 텀블러라고 얘기를 하네요. 디저트 3구에서 어떤 용량을 주문하든 리유저블 텀블러로 음료를 줍니다. 저희 동네에 디저트 3구가 있거든요. 자주 가진 않고 정말 가끔 가는데 그래서 지금 집에도 이 디저트 3구의 리유저블 텀블러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초대용량 사이즈. 마치 여우와 두루미 동화에 나오는 그 두루미의 컵처럼 정말 긴 텀블러가 있고 다른 하나는 톨 사이즈. 한 300ml 정도 되는 되게 작은 용량의 컵이 있어요. 실제로 이 리유저블 텀블러를 재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디저트 3구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해보면 일자별로 디저트 3구 리유저블 텀블러 사용 실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전날에는 5,300번 정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타 카페 브랜드에서 이 리유저블 텀블러를 사용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재사용한 횟수는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죠? 놀라운 수치기도 하고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기업의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좋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리유저블 컵을 나눠주는 게 과연 100% 친환경적일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약간은 의문이 들기도 하죠. 리유저블 컵으로 논란이 생긴 유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약 3년 전 스타벅스에선 50주년 한정 이벤트로 음료를 리유저블 컵에 담아준 적이 있어요. 무료로 예쁜 디자인의 환경컵을 준다? 이 당시 이 이벤트 인기가 엄청 화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린워싱이란 비판도 있었죠. 그린워싱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하는데요. 이 이벤트가 그린워싱인 이유는 리유저블 컵이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BBC 뉴스 코리아의 2021년 10월 5일 기사를 인용해볼게요. 제작 과정에서 리유저블 컵은 일회용 컵보다 더 단단하고 두껍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습니다. 무게가 증가하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유저블 컵을 한두 번 쓰고 버리면 그건 전혀 친환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텀블러도 사실상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게도 무겁고 재료도 더 까다로우니까요. 중요한 건 사용 횟수예요. 캐나다의 한 환경보호 재활용 단체는 플라스틱 텀블러는 50회 이상,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사용해야 친환경적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비뚤어진 동그라미를 그리자의 2번째 에피소드로 리유저블 제품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정 이유를 뒤늦게 말씀드리네요. 제가 얼마 전에 KFC를 갔거든요. 저는 치킨 브랜드 중에서 KFC를 제일 좋아해요. KFC 치킨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치킨을 저렴하게 팔고 거기에 리유저블 버켓을 증정해주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리유저블 버켓이라는 단어를 보고 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KFC 버켓 사이즈와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KFC 버켓이니까. 치킨이 리유저블 버켓에 담겨 있고 그걸 집에 가져가는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치킨을 주문할 때 옵션 선택에 리유저블 버켓을 추가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주문한 치킨이 나오니까 치킨 박스 따로, 리유저블 버켓 따로
주시더라고요. 속으로 무척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크기도 그 실제 버켓보다 3분의 1 정도 작아요. 그 포장된 치킨을 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린워싱 마케팅에 당했구나. 리유저블 단어를 남용한 KFC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제 바로 옆에 리유저블 버켓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들고 있어요. 이게 왜 리유저블 버켓인가요? 이건 그냥 버켓 모양의 플라스틱 통이잖아요. 얘는 아직 사용되지도 않은 일회용기도 아니고 얘는 영회용기예요. 영회용기. 스타벅스는 실제로 음료를 담기라도 했지 얘는 치킨을 품지도 않았는데 얘가 어째서 리유저블 용기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결심을 했습니다. 친환경 도전 팟캐스트를 시작한다는 사람이 이걸 그냥 집에다 갖다 놓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리유저블 버켓으로 용기 내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반성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 자신한테 지금 화가 좀 났거든요. 원래는 비뚤어진 동그라미를 그리자에 SNS 계정을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말을 한 이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인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갈지 자주 할지는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켓을 탐색을 좀 해볼게요. 제가 길이를 재봤거든요. 깊이가 한 11cm 정도 돼요. 얘가 원통형인데 이 입구 직경도 11cm 정도 돼요. 뒤집어서 컵케이크 같은 디저트를 담을 때 좋아 보이고요. 붕어빵이나 국화빵 같은 겨울 간식을 담기 좋아 보입니다. 아이스크림도 담기 딱 좋아 보여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베스킨라빈스 쿼터까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닭강정을 담아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시장 같은 곳에서 채소를 담는 용기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리유저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이것저것 조사해보니까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리유저블 제품을 집에 관상용으로 두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젠 리유저블 제품 사지 말고 집에 있는 거나 잘 쓰자. 결국 제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 두 문장입니다. 관상용으로 리유저블 제품을 모으는 것도 사는 것도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 때 업로드 시간을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비뚤어진 동그라미를 그리자는 매주 일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 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으니까 비뚤어진 동그라미를 그리자.